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 들어 이제 보면 그 인문학에 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인간의 삶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생겨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용이라는 책은 어찌 보면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저 또한 추천드릴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도 아닌 책을 같이 펴서 문구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재미도 되게 없을 뿐더러 이미 이제 시중에 그런 해설집들은 이제 워낙 많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문장 자체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한다 하는 것 같다가 맞나?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중용이라는 책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저의 시각으로 조금은 좀 쉽게 그리고 조금은 좀 단순하게 그래서 이게 이 정도의 이런 맛이구나 정도를 들리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책 한 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이게 아이들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이들이 지금 셋이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도 셋 모두 다 저와 똑같은 가치관을 갖는다거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셋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전혀 틀린 것 같은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저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한 것도 우리가 아버지로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그 가치관을 정립할 때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고 여기서 그 가치관 이게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래야 한다는 어떤 그 택틱 같은 그런 잔기술들의 모험을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소한 기본의 기본은 이런 것이다를 전달해 줌으로 해서 이 최소한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사실은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놈이 이제 아이들에게 피자 한 판, 갈비 한 대를 더 뜯게 해주기 위해서 난 미친 듯이 살았다고 헛소리 이렇게 찍찍하는 같은 새끼들 딱 보면 또 그리고 그들에게 사육당한 그런 그 탐욕스러운 돼지 새끼들 같은 그런 애들이 이제 무대기로 양상되는 좀 이따위 세상이 됐다 이거죠. 사실 요즘은 그 9시 뉴스의 타이틀이 오히려 동물의 왕국 이따위 이름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부터 변화는 일어나야만 하고 이런 변화들은 가장인 우리 아버지들로부터 분명히 시작해야 된다고 믿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도 좀 받으려고 그러고 사실 오늘도 또 쓸데없는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찌됐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텍스트 제가 생각하기에는 넘버원 텍스트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부터 5장까지는 뭉뚱그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용 전체 중에서 제가 것 중에 제일 짧은 장인데요. 자활 두 자 딱 빼면 단락 6자가 한 장을 합니다. 또 뜻이라고 해봐야 도가 정말 행하여지지 않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용이라는 단어가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용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 고전을 보면 군자란, 소인이란 이런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군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적인 인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상남자 이런 이야기고 이제 소인은 반대의 개념으로 찌질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는 이러이러해서 상남자고 너는 저러저러해서 찌질이야 하고 정의를 딱 내려서 그런 놈을 솎아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상남자고 또 이렇게 하면 찌질이라고 이야기를 풀면서 누구나 그때그때 하는 짓에 따라서 상남자도 될 수 있고 찌질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 있죠. 아, 왜 그때 쪽팔리게 그런 찌질이처럼 했지? 라고 이제 후회한 적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맞아. 그때는 말이야, 나름 폼 났어.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뭐, 대충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이야기는 결국, 제대로 된 놈은 중용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놈은 무대뽀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제대로 된 중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놈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공자님이 딱 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그건 뭐냐면 뭐 잘난 척 하는 새끼들은 지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까불어대고 무식하고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도대체 이게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구분 자체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 중용을 제대로 실천하는 애들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용이란 단어는, 중은, 가운데 중자란 그런 의미보다는 일장에서 이야기했던 중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적절한 감정 표현과 적절한 행동을 해서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용은 항상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중용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이 참 재밌는 게 군자와 소인을 이야기하시는데 앞에서는 군자는 중용을 따르고 소인은 중용을 안 따른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가서는 군자의 중용은 적절한 시점에 즉 자기 감정 이런 행동을 행하고 소인의 중용은 기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소인은 중용을 안 따른다며 소인의 중용은 뭔 또 중용? 이렇게 생각하실 때 하는 거죠. 사실 뭐 실제로 이래서 이 글이 뭐 잘못됐다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논란도 있었던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놈은 군자라서 항상 중용적인 삶을 살고 뭐 어떤 놈은 소인이라서 맨날 중용적인 삶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군자든 소인이든 나름 지들이 다 중용의 삶을 산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단지 적절한 그 시점에 제대로 하는 것이 실제 중용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기탄 없이 여기서 이 기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그런 얘기하죠. 기탄 없이 어쩌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탄 없이 아무 때나 이런 짓 저런 짓을 막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소인의 중용이라고 하신 겁니다. 뭐 모든 사람이 이제 슬퍼하는 그런 시점에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뭐 현실이 어쩌고 뭐 선동이 뭐 어쩌고 하는 새끼들 보면 이런 니들만 똑똑하냐고 니들만 대의를 알고 뭐 그냥 화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화가 나면 뭐 당연히 열 받는 거고 슬프면 뭐 당연히 우는 거고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고 내 감정에 충실한 거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이게 뭐 니들만 그렇게 똑똑해서 그러면 3분 울고 웃을 때는 2분 웃고 뭐 이따위로 하냐 이거죠. 이게 사람마다 열받는 정도가 틀리고 뭐 슬픈 정도가 틀린데 뭐 제발 좀 그냥 냅두면 안 되냐 이런 겁니다. 그런 새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니들이나 잘해 뭐 이따위 얘기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새끼들을 보면 정말 기탄 없이 지 잘났다고 아무 때나 이렇게 떠드는 새끼들은 정말 아가리로 확 그냥 뭐 갑자기 열받는데 좌우지간 공자님 때도 그따위 같은 새끼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말을 좀 가라앉히고 그래서 공자님이 보기에 그 원인은 잘난 놈은 나 군자야 하면서 너무 오바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자란 새끼들은 도대체 이거 어떤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아주 멋진 시적 표현을 하시는데 이건 이제 결국 사람들이 마치 먹고 마시기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사는 것처럼 나름의 감정을 그때그때 발현하면서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그 맛을 지대로 아는 놈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 멋집니다. 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옷도 입고 뭐 그렇게 살지만 멋있게 이렇게 옷을 입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멋을 아는 사람이 멋을 부리려고 노력하고 누가 보기에도 참 멋있어 보이고 물론 뭐 가끔 아닌 애들도 좀 있지만 맛을 아는 사람만이 맛을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맛있게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맛있게 그리고 멋있게 살기를 추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본인도 폼도 나고 누가 보기에도 폼이 나는데
그것이야말로 중용의 그 진정한 도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다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제대로 된 중용의 도를 따르고 사셨던 샘플로 순임금을 언급하십니다. 순임금은 항상 물어보기를 좋아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시고 실수하면 덮어주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었으며 어떤 상황이든 양극단을 모두 고려하시어 그 중을, 그 적절함이죠. 그 적절함을 백성들한테 적용해서 나중에 추앙받는 그런 제왕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진리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기도 하지만 실행하기는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자님이 그 순임금의 캐릭터를 콕콕 집어가지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나름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근데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와이프나 아버지나 아이들 얘기하면 이상하게 잘 안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와이프만큼 저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가 좋고 운동해라, 제발 누워 있지 말고 좀 집에서도 좀 제발 움직이고 어쩌고저쩌고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들리는 게 다 잔소리 같이 들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항상 저의 멘트는 다시 뭘 한다고 말이야, 그따위 소리 이렇게 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TV에서 좋다고 하면 그거 혹해가지고 그걸 이제 따라하게 되는, 지금 막다가래도 없는 거 이거저거 다 긁어 모아서 마누라한테 이제 쿠사리 먹으면서 아침부터 갈아갖고 믹서에 갈고 이따위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이게 참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 잘 안 듣게 된다는 거, 이거 참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군자의 길은 정말로 쉽지 않은 거죠. 솔직히 따지고 우리 와이프도 제 말 안 듣기는 마찬가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군자의 부부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순임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이제 순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순임금이라는 양반은 중국 역사상 요임금과 함께 중국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를테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 시대를 이끌어간 아주 표본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제왕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제왕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추천해 줘가지고 벽 뽑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순임금의 일화들을 몇 개를 보면 이 양반이 이제 어떤 사람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일단 효성이 매우 지극하시고,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이복 형제들이 이제 재산을 갈취하려고 죽이려고 그래도, 그러고 나서도 허허거리면서 나중에 복수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런 아주 순둥이 중에 순둥이 그런 표상이고, 업적으로는 이제 그때 이제 농경 사회니까 그 치수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되게 검소한 삶을 사신 그런 제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임금의 예를 들면서 군자의 실제적인 모델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7장, 그 다음 장에 가서는 그런데 나보고 순임금처럼 지혜롭고 순임금처럼 군자 같다고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은 난 그런 사람 아니고 나 또한 보통 사람들처럼 똘따지도 않고 중용이 뭔지 알긴 아는데, 사실 나는 알긴 아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해도 1개월 이상 하기가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다는 얘기죠, 관계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가서는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뭔가 중용의 도를 지키는데, 특히나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이를 지키며 변함없이 실천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중용이란 건 공자님 자신도 분명히 이제 지키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분명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순임금의 지혜와 안회의 선함, 즉 다시 말하면 인의 덕을 전달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그래도 중용을 지킨다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인가 하면서, 크게는 그 천하 국가를 평등하게 다스리는 것도 사실은 별거 아니고, 그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됐어, 나 안 해 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특이한 예를 드는데, 어쩔 수 없이 날이 바짝 선 칼날 위에서 춤을 추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이 중용을 능하기는, 정말 잘 실행하기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중용이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국식의 그런 아주 과장된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자로라는 또 하나의 그 공자님의 제자이신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공자님한테 질문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이 강하다는 게 무엇인가요? 여기서 이제 공자의 제자이신 자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뭐 사실은 그냥 동네 깡패, 뭐 이따위 생활을 하다가 사실은 공자님 무리들이 이렇게 왔는데 동네에서 이제 시비 걸고 뭐 이러다가 공자님한테 팍 꽂혀갖고 거기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이 양반이 이제 뭐 계속 쫓아다니고 하다가 한 자리 좀 차지해서 무인으로 좀 일을 하다가 모시던 왕을 구하겠다고 혼자 적진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뭐 죽임을 당했죠. 당연히 혼자 구하겠다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인간 젓갈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운의 같은 사나이이기도 합니다. 같은 운을 가진 그런 사나이죠. 이제 자우지간 뭐 그런 분이십니다. 어찌됐든 성격도 좀 포악하고 좀 무식한 뭐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선생님 이거 뭐 세다는 게 뭐죠 도대체? 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는 이 북방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남방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너 자신의 강함을 물어보는 거니 하고 이제 반문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북방의 강함이란 그 힘세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제 원초적인 그 동물적인 그런 이제 힘의 강함을 라고 이제 정의를 하신 거고, 그리고 남방의 강함은 좀 너그럽고 뭐 좀 유순하고 나중에 이제 뭐 뒷글이 있어가지고 뒷담화 까고 그러지 않고 그런 형태의 강함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유순하고 뭐 이렇지만 강한 것을 군자의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그 자로라는 양반이 워낙 이제 무식하고 힘만 앞세우던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북방의 강에 가까우신 분이죠.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남방의 강이 군자의 강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제자가 중용의 도를 좀 따르게 하시려고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자님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시고 그 지역적으로 특성을 보니까 남방 쪽은 좀 그 너그럽고 좀 유순하고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강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로가 이미 갖췄던 그런 이제 북방적인 그 동물적인 강함뿐만 아니라 자로가 이제 갖추지 못했던 그런 이제 그런 부족함을 생각하시고 또 다른 형태의 강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중용의 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도대체 남방의 강이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간디 같은 양반, 인도의 그 간디, 또 뭐 베트남의 그 호치민 같은 양반, 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뭐 힘세고 이런 양반이 아니라 삐쩍 마르고 뭐 그냥 뭐 단식하고 뭐 굶어가면서 뭐 몸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이빨로 주로 이제 해결을 하시고 비폭력적인 저항, 뭐 이런 형태의 강함을 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 뭐 러시아 뭐 이런 쪽 북방 민족 애들 보면 길바닥에 싸우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이종 격투기 같은 걸 봐도 북방 민족들이 주로 챔피언 먹고 뭐 그러지, 동남아 이제 격투기 선수들 보면 이제 태국 킥복싱 하는 정도 선수들 정도인데 얼굴 보면 솔직히 그렇게 순하게 생기고 뭐 이런 얼굴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다못해 이제 옛날 무기들 같은 거 보면 동남아 친구들 보면 회초리 같은 거 막 휘두르고 뭐 이럽니다. 근데 그거 비해서 추운 나라 이제 민족들 보면 동서양 구분 없이 뭐 정말 무시무시한 칼 막 이렇게 생긴 거, 도끼 뭐 어마무시한 칼 뭐 이런 거 뭐 철퇴 이런 거 이제 갖고 다니죠. 뭐 무시무시한 그 정도가 뭐 이 북방하고 남방하고는 그런 것서부터도 이제 많이 틀리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남방 사람들이 뭐 전혀 저항을 안 한 게 아니고 강함이 없었던 게 아니라 뭐 간디 이런 분들처럼 비폭력적으로 이르셨다는 거를 공자님도 느끼셨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서 앞에서 그 지, 인, 용을 다 터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공자님의 제자와 그 순임금을 통해서 지, 인, 용을 다 터치를 하신 뒤에 그 다음 장에 가서는 이제 군자의 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말이야 이름을 좀 날려보겠다고 다른 사람들 뒤캐서 좀 뽀록 내고 뭐 남들 뭐라고 남들 앞에서 또라이지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또 그러지 않는다. 이 군자의 중용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계속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 해놓고서 사실 이거는 성자만이 가능한 그런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 결국 이제 본인이 성자란 얘기인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제대로 된 중용의 도를 따르려면 결국 성자의 수준 여기서 성자는 이제 영어로 하면 세인트 뭐 이런 레벨입니다. 성자의 수준은 되어야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거야. 뭐 정도로 말씀하신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이제 자활 공자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을 계속 따왔는데 12장 가서는 자사의 그 중간 정리 같은 그런 글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나름 자사의 그 글재주가 상당히 이제 그 폼이 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용된 공자의 말씀만 보면 군자의 중용의 도는 정말 주구장창 지키기 힘들다로 막 쫙 일관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거의 성인이 될 정도가 되어야 이 군자의 중용의 도를 지킬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된자가 이거 뭐 우리 보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면 니들 하니까 뭐 꿈도 꾸지 마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냥 힘들다고 중장자 말씀하시니까 요 장에서 첫 문장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군자의 도는 즉 중용의 도는 알기 쉬운 듯 하면서 꼭 그렇지도 않고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애매합니다. 당연히 애매하죠. 그러면서 부부지우 즉 부부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잘못, 우간의 잘못됨 이런 거죠. 잘못된 짓거리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집사람들하고 이제 항상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티격태격 거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노후에 나이 먹어서 서로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뭐 그럴 수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지극한 도의 경지를 성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세상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 부부지간의 그 삶이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이 자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인이라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경험적 사상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아는 것이 많고 깨우친 양반이 대의가 어쩌고 인류 구원이 어쩌고 해봐야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리고 이제 우주 자연의 법칙을 공자님의 지식을 바탕으로 일일이 설명해 준다고 해봐야 보통 사람들 도통 뭔 소린지 그리고 대부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거죠. 그러니 이게 어렵게 또 힘들게 중용의 도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제일 가깝고 그리고 항상 접하는 부부간의 그 평범한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게 바로 최고의 중용의 도를 득도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이 저는 되게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장은 자사께서 할아버지를 챙기는 배려가 또 나름 돋보이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자님 말씀하면서 쭉 나가다가 한 템포 죽여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예를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다시 공자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동양적인 사상에 의하면 이제 오륜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5가지 관계에서의 윤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계가 군신, 뭐 부자, 부부, 형제, 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계 설정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윤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다음 장에 공교롭게도 공자님께서 부부라는 관계만 빼놓게 됩니다. 이 4가지 관계만 나오게 되죠. 요때 이제 부부라는 관계 빠진, 그 다음 장에 빠진 거를 살짝 끼워 넘으로 해서, 마치 할아버지 이론에서 이빨 하나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살짝 땜빵하려는 그런 아주 영특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공자님 일생을 얘기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주로 맨날 싸돌아다니시고, 또 집에 한때 한 10몇 년 계실 때, 거의 실업자 신세로 해서 10수년간 뭉개고 계시면서, 그런 것으로 봐서, 사실 공자님의 그 부부관계가 당근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자사께서는 할아버지한테 이제 사학재단도 물려받으시고 그만 안정적인 삶을 사셨으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게 아주 험악하거나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네들과 이게 별로 틀릴 것이 없는 것 같은 게 당신도 살아보니
이건 뭐 할아버지가 뭐 중용의 도가 뭐 힘드니 성인이나 가능할 것 같다느니 뭐 이렇게 뭐 폼 잡고 좀 얘기를 하시지만 이 사실은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이 중용의 도도 그 정도로 아주 힘들지는 않으니 너희들도 희망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럼 뭐 나름 괜찮은 그런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삽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12장까지 휘직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실 결국 이 중용의 도는 지인용 이걸 이제 적절히 적용해서 행동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막 쉽고 뭐 그런 주제는 분명히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를 깨빡치지 않고 잘 유지하고 그런 평범한 것으로부터 충분히 우리 중용의 도 그리고 그 최고의 경지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이제 그거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자님의 말씀처럼 중용은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부부지우를 범하지 마시고 모두들 중용의 도를 수행하시면서 즐거운 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